낡은 아파트들 가운데 납성분해 페인트가 아직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연방보건당국이 납성분해 페인트를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인 여성 최초로 미 연방 하원에 도전했다 초접전 끝에 낙선한 영김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어젯밤에 또 한 명의 어린이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시 업소에서 일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모교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18억 달러를 기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KBTV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의 낡은 아파트들 가운데 납성분해 페인트가 아직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연방보건당국은 뉴욕 공공주택 당국에게 이러한 납성분해 페인트를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시에 소재한 공공주택의 경우 아직도 상당수의 건물 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납성분 페인트가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연방보건당국이 납성분 페인트 제거를 시달한 내용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에서 보건당국은 뉴욕시 공공주택 당국이 약 221건의 납성분 페인트 제거 건수를 요구했습니다. 금년 초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이래 납성분이 검출되는 페인트가 있는 공공주택에서 거주하는 약 1,300명의 어린이들이 납성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한인 여성 최초로 미 연방 하원에 도전했다 초접전 끝에 낙선한 영김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 39 선거구 경쟁자였던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의정 생활의 행운을 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두 사람 모두 열심히 했고 지금은 힘을 합쳐 우리 사회와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법과 기회를 찾아야 할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선거 캠프 구성원과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지역 구민의 삶을 향상할 방법을 찾고자 다른 이들과 함께 헌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 다음 날까지 2.6%포인트 차이로 앞서던 김 후보는 우편 투표가 개표되면서 역전을 허용해 1.6%포인트 3,400여 표로 석패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당국은 어젯밤에 또 한 명의 어린이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1월 초 10번째 사망으로 주춤했던 아데노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와나크 요양센터에서 심각한 상태로 치료받던 어린이 한 명이 어젯밤 사망함으로 이제 11명의 사망자로 늘어난 것입니다. I'm heartbroken to inform the public about an 11th death of a patient previously cared for at the Wanacue Center for Nursing and Rehabilitation. The death occurred at a hospital last night. We now have 11 deaths and a total of 34 confirmed cases. 이 어린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지난 9월 26일 발생 후 계속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주 보건당국은 이번 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이 병과 관련 경험이 있는 더 많은 간호원들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불결한 환경에서 옮겨지는 바이러스로 이 병에 걸리면 전신마비로 발전하다가 사망하는 등 매우 치사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18세 이하에게 걸리는 병으로 아동들은 외출 후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손을 씻고 갑작스런 열과 오한의 증세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한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시 업소에서 일회용 스티로폼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2015년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 뉴욕시 식당 행동연합 등의 시행 중지 소송으로 조례안 발효가 지연되어 오던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법안이 지난 6월 뉴욕시가 승소하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식당, 슈퍼마켓이나 제조업체 등에서는 일회용 스티로폼 컵이나 용기, 완충제 사용이 금지되고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업체들은 스티로폼 대신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카드보드로 만든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에 스티로폼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현재 스티로폼 사용 규제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유예기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목요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18억 달러를 기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기부 자금은 대학 저소득층과 중산층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기부는 미국 내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대학 측과 블룸버그 전 시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존스 홉킨스 졸업장은 그게 없었다면 아마 닫혔을 문을 내게 열어주었고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 살 수 있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자 미디어 기업 블룸버그 통신의 사주인 블룸버그는 보유 재산이 500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가이며 오는 2020년 대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성모 안과에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실시된 제3회 뉴욕 뉴저지 아이캠프를 열고 무료 안과 검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제실명보호기구인 비전케어 USA와 성모 안과가 공동 주최한 사랑의 무료 눈검사 및 백내장 수술 아이캠프 행사는 다른 무료 건강검진과 달리 한인들이 소홀하기 쉬운 눈 건강을 보살펴주는 한인 안과 의사들의 커뮤니티 재능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 예약을 시작한 지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예약 인원이 100명을 훌쩍 뛰어넘는 등 눈 건강에 대한 한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매년 한인들이 많이 사는 플러싱과 뉴저지 지역을 번갈아가며 아이캠프를 열고 있다며 내년에는 플러싱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체중과 암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정상 체중을 넘는 경우 면역력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만이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는 비만이 암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살이 많이 찌신 분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새 연구 발표에 의하면 비만은 면역 체계에도 고장을 일으켜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우리 몸의 나쁜 세포들을 죽이는 일도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잘 유지되면 자연 킬러라고 불리는 세포들이 바이러스는 물론 비록 암세포일지라도 이를 사전에 공격, 더 커지지 않도록 죽여버리는데 만일 비만하게 되면 이러한 공격수가 행동이 느려지거나 정지되어 전혀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공격하지 못해 결국 질병에 쉽게 무너지거나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취하며 체중 조절을 하여 비만을 없애는 것만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연구 발표는 또 한 번 비만이 가져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통해 과체중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온두라스를 떠나 미국을 향하는 캐러밴 행렬이 멕시코 서북단 티우아나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맞닿은 국경만 넘으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지만 미국은커녕 티우아나 주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당장 나가라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새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에 들어온 캐러밴 행렬은 대략 3천여 명. 대부분 온두라스 출신으로 한 달이 넘는 고행길 끝에 목적지를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앞서 이곳 주민들의 반발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현지 주민 수백 명이 광장에 모여 이민자들을 향해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거친 욕설에 침략이라고까지 부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지만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이민자들보다 이들을 무작정 통과시킨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큽니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이들을 무작정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티후아나로 더 들어올 캐러밴 행렬은 조만간 10,000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난 역사상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로 기록된 북부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로 인한 사망자가 76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 상태의 주민은 1,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당국에 신고된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 현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언짢은 시선을 주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산림 관리가 엉망이며 매년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더 이상 아예 연방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트위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중엔 비가 예보돼 있어 산불 진화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신 수습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브루클린에서 2살짜리 아기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던 50대 여성 안드레아 아로날드가 납치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로날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유클리드와 서터 애비뉴 교차 지점에 있는 주유소에서 어린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 길가에 주차한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로날드는 충돌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다 목격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날 어린이의 어머니는 주유소 매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기 위해 잠깐 주차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브롱스 대배심은 지난 금요일 유명 리얼리티 쇼의 스타 방송인인 리릭 맥켄리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알렉시스 메이지 라미레즈를 범죄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리릭 맥켄리는 지난 8월 14일 26살 생일 파티에 참석한 후 디간 고속도로 근처 보도에서 잠옷 차림의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리릭의 사인은 코카인과 알코올, 헤로인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라미레즈는 그녀의 사망과는 연관이 없지만 그녀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미레즈는 이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퀸즈에서 무장 강도를 쫓던 식품점 주인이 강도가 쏜 총을 맞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아스토리아 36번가에 있는 식품점에 3명의 남성이 침입해 $2,000를 훔치고 달아나다 뒤쫓는 식품점 주인 아셀 아메드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아메드는 다리에 총을 맞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알리는 한인 자선 냄비가 등장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구세군은 지난 17일 두루 이웃 돕기 모금을 위한 자선 냄비 시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종식에는 구세군 뉴저지 최 다니엘 사관을 비롯한 한인 구세군과 어린이 악대 등이 참석했습니다. 뉴욕시 5가구 중 2가구는 현재 소득으로 기본 생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90만 5천여 가구는 현재 수입으로 주거비와 식비, 교육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용을 감당하기 힘겨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가정 중 84%는 최소 1명 이상이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소득 수준이 물가 상승률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서 해마다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 윤여태 시의원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최근 각처에서 기부받은 터키 400마리를 저지시티 부루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터키를 모으고 나눠주는 프로젝트에는 장스타 태권도장 장순길 관장 등 지역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가 맨허튼으로 이전했습니다. 새 사무실은 뉴욕 국립도서관 건너편 40가 5 애비뉴와 메디슨 애비뉴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표 전화 역시 212-889-2561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한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이신 우석대학교 이병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지방분권정책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과 디아스포라 관련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예. 네, 지방분권이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네, 모든 권한이나 책임이나 정책이나 이런 거를 한쪽에 모으는 게 아니고 네. 나눠주는 네. 거거든요. 네, 우리가 네. 좀 그러니까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네. 모든 예산을 좀 나누어 갖는 그 지방도 살고 중앙도 살고 그래서 네. 상생을 유도하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그 바람직한 그런 운동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방분권 또는 자치분권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방분권 또 자치분권 뭐 좀 비슷한 유형의 말이 아닐까요? 예, 뭐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가는데 지방분권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 스스로의 모든 거를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치 행정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스로 그 지방 정부를 조직하는 자치 조직권이 있고요. 네. 마지막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네. 자치 재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분권운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까요? 네. 살림살이를 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지방 분권 그 운동에 네. 알맹이가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아들이 독립할 때 네.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항상 아버지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네. 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분권에 또 자치 분권에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정적 분권이 굉장히 중요한 네. 하나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 미국으로 말하면 연방제에 가까운 것인가요? 많이. 글쎄 잘 아시겠지만 네, 지난번에 5명의 대선 후보들이 네, 모두가 지방 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네, 그 내세운 이후에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네, 지방 분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죠. 있어서 그동안에 꾸준히 이렇게 연구 또 집약 그 발표를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막상에 우리가 지난번에 지방선거와 네. 같이 네, 이렇게 묶어서 투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많은 것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네, 의외로 복병을 만난 겁니다. 네. 또 대선 공약에서 그 지방 분권 개헌을 약속했던 후보들이 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네.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네, 지금 야당의 대주주로 이루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이 네, 절대 이게 반대를 해서 네, 그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저희들도 계속 네. 뭐 실의에 차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교수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으로 이어갈 행정의 길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지방 분권이 잘 돼야 네, 그리고 균형 발전은 쌍두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방 분권을 우리가 잘 이루고 나서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에 어떤 방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네. 접근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오는 수직적 재정분권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잘 사는 지역은 많이 세수를 확보하고 못 사는 지역은 그 세수를 확보 못해서 낙후되기 때문에 네, 그 수평적 재정분권이라고 합니다. 네. 잘 사는 지역에서 또 못 사는 지역에 좀 더 많이 배분해주는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례가 독일이 네. 잘하고 있어서 독일이 네. 수직적 재정분고도 잘하지만 수평적 재정분고를 잘해서 헌법에 네. 이걸 넣어가지고 고루고루 균형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모범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참 독일을 많이 배우고 네.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이병렬 교수님이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